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계화 박사님 모시고 역사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6일은 부마민주 항쟁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 이제 민주 열사들이 목숨 바치는 거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오늘 혹시 민주항쟁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열어주실 거죠? 예, 이제 뭐 러시아도 볼셰비키 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많은 혁명을 통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뭐 좋은 혁명도 있고 나쁜 혁명도 맞아요. 있고 뭐 우리도 이제 뭐 5.16 같은 옛날에는 5.16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쿠데타로 이제 결정이 나 있는데 한때는 혁명이라고 했는데 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쳐갖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오늘날 뭐 우리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라고 해요. 맞아요. 그거는 느꼈어요. 미국은 발달하는 가장 발달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문제가 있으면 막 약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속된 말로 이제 민중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발달한 민주주의인데 그냥 오늘날 민주주의가 그냥 저절로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부마 민주 항쟁이 뭔지 네.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마 민주 항쟁보다도 먼저 얘기할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민주화가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뭐 엄청난 그 많은 오랜 역사 동안에 이제 거쳤는데 4대 민주항쟁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럼 자세히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 4대 민주항쟁은 모두가 청년들이 주축이 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4대 민주항쟁은 이제 먼저 4.19 1960년에 일어났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니라 4.19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승만 정부가 이게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니까 그로 일어나는 게 이제 그때에 들어서 4.19 혁명을 통해 갖고 이제 나라가 청년들이 바로 한번 잡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좀 더 부마 항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79년도에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그러면 79년도에 그때 박정희 아니요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학살? 학살은 아니고 이제 시해라고 이렇게 해요. 시해 당했죠. 12월 달이죠. 10월 26일인데 좀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16 사태가 그러니까 12.16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이 부마 항쟁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근데 일부 사람들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이제 광주를 빼야 돼요. 즉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 광주에서 시작하는 전국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 광주가 가장 크게 일어났고 사살자가 많고 이래서 이제 그게 했던 건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관련돼 갖고 이제 내란 음모죄가 적용이 되고 이러 보니까 이제 광주가 이제 직접적인 지역이 됐지만은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저는 뭐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강릉에서도 일어났고 서울에서도 일어났고 전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은 80년 일어난 거는 전국적인 문제도 이것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주도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 집정민주주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60 민주항쟁 8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네 번에 걸쳐서 4대 민주항쟁을 거쳐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됐다. 그렇구나. 그러면 부마 민주항쟁 예. 계기가 뭐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 부마 항쟁은 이제 79년도에 일어납니다. 79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약 4일 동안에 이제 경상남도 부산하고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그래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부마항쟁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래 항상 이거 이제 왜 민주항쟁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거라 이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유신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치적, 사회적 상당히 혼란. 왜 장기 집권을 하느냐. 이제 그 당시에 체육관 선거라 그래요. 네, 알아요. 체육관 선거. 그 민주평화 통일 무슨 회의 그때 만들어서 대의원 그렇죠.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죠.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갖고 이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이 부마 항쟁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10월 유신이에요. 이게 그러나 뭐 때문에 이 부마가 일어났냐? 10월 유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10월 때 유신 만들 때? 아니, 이제 72년도예요. 그러니까 부마 항쟁은 79년이고 72년 10월 17일 날 이제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해갖고 이제 초헌법적으로 삼선 개헌, 그러니까 3번 연속으로 해갖고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이 10월 유신인데,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 반란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이제 민선 대통령으로서 이제 제3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초선 들어가고 재선까지 했어요. 한 번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 원칙인데,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해갖고,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해갖고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게 바로 10월 유신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가 이때 시행되고 의회의 권한을 아주 제한을 하죠. 그 다음에 언론 탄압과 시민들의 막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언행권도 박탈을 하고 탄압을 하고 무고한 뭐 민간인들 체포해갖고 뭐 부당한 판결 내리고 감옥 다 보내고. 현대사 읽고 있는데 딱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딱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이런 10월 유신 때문에 내내 시끄러웠어. 이게 뭐 말이 된다 안 된다. 몇 년 동안 시끄럽다가 이제 부산 마산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일어난 민주항쟁이 부마 민주항쟁이고, 이게 이제 이 원인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월 유신이 바로 그 직접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마 민주항쟁 진행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났어요. 뭐 약 한 5, 6만 명 정도의 그 대학생들이 그 부산 시내에서 뭐 마산 시내에서, 특히 이제 마산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마산은 이제 그 공업단지예요. 공업단지다 보니까 공업단지는 누가 많아요? 청년들이 많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네, 청년들이 많은데 이 부마 항쟁의 이제 그 원인이 됐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박정희가 이제 10월 유신을 결론을 내갖고 이걸 이제 취임을 하려고 하는 취임 반대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79년도는 이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연행을 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가택연금 집에서 못 나오게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일어나는 이제 YH 무역 노조 시민 당사 농성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 이게 바로 이제 창원 마산에 있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 업체들이 가발 업체예요. 가발 업체인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미국으로 수출하던 것들이 수출이 잘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 당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성을 합니다. 농성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정부의 진압군들이 가갖고 이제 무리하게 진압을 하면서 이제 YH 무역노조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 큰 사건 하나가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제 광원령 목사라고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뭐 물론 이분이 이제 또 공과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 이후에 상당히 이분이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전두환 정권에 또 이제 같이 이제 또 함께 함으로써 좀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뭐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친정부 성향이었어요. 그렇죠. 정부의 뭐 구국 기도회를. 그러면 이 목사님은 안 그래요? 이 목사님은 이런 10월 유씨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해갖고 이제 여러분 그 한명숙 전 총리 잘 알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한명숙. 한명숙 알죠? 이때 한명숙 그 전 총리가 바로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 분과위원 간사를 지냈어요. 되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한명숙이라고 하는 걸출한 정치인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강원영 목사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갖고 이제 이 당시에 북마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 내에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막 이 반정 운동을 앞에 교계에서 이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그 시민당의 총재가 김영삼 총재였는데, 이 김영삼 직분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이루어지고 뭘 하냐면은 국회의원을 최초로 박탈을 합니다. 이거 면직을 시킵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박정희에 의해서 이제 그냥 이 야당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너 국회의원 그만둬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특히 마산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또 동기 하나가 이제 아까 마산에 공장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체가 바로 이제 제 2차 오일 쇼크 문제를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좀 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갖고 반정부 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계기는 아까 10월 유신으로 인해서 장기 집권을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쌓였던 거는. 그래서 이제 경제도 나쁘고 이게 이제 폭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8일 날 새벽에 정부는 뭘 일어나면 부산 전체인의 부산경영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10월 20일 날 정부는 경상남도 마산 창원 일대 위수령을 발동을 해갖고 군인들 다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그거 그 민주주의 뭐더라 그거? 예. 민주항쟁. 민주항쟁 그러면 어떻게 끝났어요? 민주항쟁은 결국은 이 사건이 계속해갖고 전국적으로 들불 일어나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10월 20일 날에 이런 이제 뭐 유수령을 내리고 이러는데 일주일도 안 되고 10월 26일 날이 뭔 날이죠? 그렇죠. 그 박정희 빠방한 날.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으니까 독재가 저절로 없어지니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들불 끓듯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 10월 26일 날에 이제 이런 어떤 뭐라고 하죠? 문제가 커지면서. 그런데 만약에 네. 박정희 대통령 안 죽었으면, 안 맞았으면 그럼 어떻게? 안 맞았으면 이제 뭐 이보다 이제 전국적으로 부마 사태가 아니라 뭐 5.18보다 더 큰 그러면 그 당시 일어났겠죠. 그때 그러면 박정희 독재 제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뭐 어쨌거나
빠방하고 10월 26일 날 12.6 사태가 안 났었어도 아마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박정희는 더 이상 정권 잡을 수가 없어요. 연장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됐는데 뭐 어쨌거나 그 죽는 바람에 그렇죠. 중당이 된 거죠. 끝나 버린 거죠. 그러면 예.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예. 그 부마 민주 항쟁으로 예, 촉발된 이후에 사건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부마 항쟁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전에 이제 민주화는 이제 운동은 이제 4.19 때 청년들이 일어났고 이때 이제 일어났던 것들이 부마 민주화 항쟁에 일어남으로써 이제 그 엄청난 사회 변혁을 많이 갖고 왔어요. 많이 이제 변혁을 갖고 온 게 이제 뭐냐면은 민주화가 이제 뭔지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가 이제 이 땅에 심어진 게 뿌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4.19는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정권을 연장하려고 부정선거를 하느냐. 거기에 항거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부마 사태도 이제 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70년대 유시체제에 쌓였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부분에 이제 문제들이 모수점들이 그 독재 18년간 독재를 했어요. 이 박정희가 18년간 독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폭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이제 붕괴가 되는 이제 직접적 결정적 이제 원인이 됐고 부마 뭐 둘러싸고 민주화 운동의 성격, 지도 세력 등 여러 평가들이 있어요. YH 무역 노조, 시민당사 농성 사건하고 유신 체제 아래서 이제 붕괴 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진짜 이게 종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될지도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죠. 맞아요. 이게 40년간 방치됐어요. 부마 사태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40년 만에 2019년도에 10월 16일 날을 이제 법정 기념일로. 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올해가 이제 41주년이 되는데요. 작년 40주년 되던 때에, 이게 이제 부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직접적 계기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래서 민주화 법정- 운동보다 5.18 민주화 운동보다는 예, 부마 그렇죠. 사태가 더 그렇죠. 그래서 법정 중요한 것 기념일, 같은- 법정 기념일로 이제 지정을 이렇게 하게 됐죠. 구나. 그동안 대한민국에 진짜 민주화 운동들 많이 있었어요. 러시아는 그렇게 민주화 운동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는 그냥 혁명 몇 몇 개만 있었고 그 다음에 어. 1993년도에 소련이 붕괴될 때는 근데 그때는 뭐 민주화 운동 아니었지 그냥 무작정 뭐 하여튼 자연스럽게 이제 이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고 맞아요. 이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의 맞아요. 그때- 결단이죠. 맞아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지도 몰랐었던 거예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늘 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엄청 뭐 좋은 엄청 아니고 중요한 내용은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 그거 알아보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아까 질문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그럼 어떻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느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부마가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민주화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11.6에 박정희가 이제 시해가 되죠. 김정희의 차지철의 어떤 그 권력 다툼에 의해서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를 시해를 함으로써 이제 이 독재 시대, 18년간의 독재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군사 정부가 들어서죠.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12.12 사태라고 하죠. 정치군인들이 이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서 그러면 전두환도 그 박정희
다 이제 그 라인이죠. 이제 그 군부 세력이 이제 잡는데 문제는 이 군부 세력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80년에 이제 5월 18일 날에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부마 사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마 사태가 그 10월 유신을 무너뜨리려고 부마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 그 부마 사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면서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고, 박정희가 시해를 당함으로써 이제 12.12 사태가 일어나서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가 이제 또 일어서고, 군사정부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뭘 하죠?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그러면 박사님 그 87년도에 그 영화가 있는데 87년 그거 뭐예요? 그건 60 항쟁이죠. 민주화 항쟁. 그것도 민주화 항쟁. 그 아까 4대 항쟁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60 항쟁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이제 노태우가 이렇게 김영삼으로 정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이제 해갖고 이제 그 60 민주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부마 항쟁을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4.19 혁명, 60년에 4.19 혁명, 그 다음에 79년에 부마 민주 항쟁, 그 다음에 이제 80년에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87년에 60 그 민주항쟁, 이 네 개가 연계가 돼갖고 이렇게 하나의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단계다. 민주주의 역사. 네, 그렇습니다. 4.19부터 시작하는. 해갖고 60까지. 60. 예.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하나 더 붙인다면 뭐죠? 촛불혁명. 촛불. 2017년도에 촛불혁명이 이제 참석했어요. 네. 예, 우리 역시 러시아 명리 이민아 씨가 이렇게 촛불 같이 참석함으로써 이제 우리 민주가 이제 완성이 돼 간다. 오늘은 저 박사님 덕분에 날짜 결과적으로 정리를 됐어요. 솔직히 그 전에는 87년도하고 80년은 헷갈렸었어요. 어디 광주, 어디 그냥 87년, 왜냐면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내용을 보면 어떤 1987년 영화도 있고, 뭐 택시 운전사 있잖아요. 그거는 80년. 그거는 80년. 그러니까 헷갈렸었다. 그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고, 이거는 이제 60 민주화 항쟁. 그러면 혹시 부마 그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영화 없나요? 한번 리나 씨가 한번 만들어보죠. 저 못 만들어요. 그렇구나.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아니지만 어쨌든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니까 오늘 내용 잘 보고 꼭 민주화, 그 한국의 민주화 뿌리, 운동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박사님 말씀 잘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